지금부터 55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대비를 위한 사료 분석과 출제 의도 파악 연습 제 51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심화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건 신석기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신석기 시대는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덧무늬 토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보다 먼저 나온 것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갈돌과 갈판. 자, 신석기 시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이용하여 의복을 지어 입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유물은 중국 지린, 길림성, 숭화강 만주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제 고구려라고 하면 이제 압록강 지류인 뭐 동가강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숭화강 유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고구려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나라 부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가장 친절하게 또 마우 저구가의 사출도가 나왔고 순장이 나왔습니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초기국가 문제는 제천 행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12월에 영고라는 제차 부여, 고구려는 동맹, 옥전은 없고 동해는 무천, 그 다음에 사마는 5월제와 10월제 요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천 행사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 지문에서 한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상가 신라 국왕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여기 보면 나날이 새로이 발전한다 신라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로 지증왕이 되겠죠. 신라 6세기 발전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죠. 자, 그 업적을 찾는 것인데 뭐 제일 많이 나온 것은 뭐 독도는 우리 땅 노예도 나오지만 이사부를 시켜서 우산국을 정벌을 해서 이 땅에 이제 독도의 역사가 편입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신라라고 그다음에 왕이라는 중국식 왕후 사용 그다음에 뭐 우경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시장 감독기구로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진묘소 나오죠. 백제 고분종 피장자 축제가 현대는 유일한 무덤. 뭐 하나밖에 없죠. 무령왕릉이고 벽돌식 무덤입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건모잡 나오고 안승이 나오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고구려 부흥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안승이 건모잡을 죽이고 또 신라가 이제 나당 전쟁을 해서 이제 안승을 보덕궁왕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이라면 고구려가 멸망해야 되는데 고구려 멸망은 평양성에 함락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요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 675년 매서성 그 이듬해 676년 기벌포 승리를 통해서 나당 전쟁이 끝나고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밑줄근 대사의 활동으로 오는 거. 자 부석사 등 화음 10찰 하면은 의상 대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제 3점짜리예요. 뭐 문화적인 거 요거를 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상 하면은 이제 뭐 뭐니 해도 화음종과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화음종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나온 것이 있죠. 바로 화엄 1승 법계도, 화엄 1승 법계도라는 거. 만약에 대승기신론서, 금감상매경론, 뭐 이러한 경전 책을 저술했다 그러면은 원효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예, 2번이고요. 이 부석사 등 화엄 10찰 예,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7번 가시계 쓴 사실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김원창의 난을 진압한 녹진에게 대하천의 관등을 내리노라. 김원창이 아니 헌덕왕 때인 822년에 있었어요. 근데 잘 모르더라도 자 여기 보면 또 시무 10초를 바친 채취원을 아찬으로 삼겠노라. 이건 이제 진성 여왕이 나왔죠. 894년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잘 모르더라도 진골기족의 반란 또 뭐 진성 여왕 그러면은 뭐 신라 하대의 전형적인 그런 혼란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라 하대의 그런 혼란적인 모습 이걸 찾으면 됩니다. 뭐 뭐니도 뭐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를 하면서 농민 봉기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성왕 3년인 889년에 있었어요. 자 나머지는 훨씬 더 전이 됩니다. 뭐 상대 아니면 중대가 되고 2차 도노의 순교로 불교가 홍익된 거, 뭐 버풍왕이라든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다. 신라 중대 신문왕 거칠부가 왕명을 받들어 구세를 펼쳤다. 진흥왕 마립간으로 하겠다. 내문왕 등등등등. 예.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도 풀 수가 있습니다. 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사진은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 발해가 되겠고 1점짜리면 굉장히 쉽게 물어보겠죠. 발해가 해동성국이라고 불린 것은 선왕 때입니다. 이때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데 수도가 5개, 오경 큰 구역이 15부, 그리고 주가 무려 62주. 신라는 9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지방 영역.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발해는 뭐 지방제도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중앙제도 삼성육부, 그 다음에 정당성, 주자감, 그 다음에 중정대, 문적원 요 세 개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9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오는 것은 익산 그러면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나오겠죠. 뭔가 좀 제대로 안 생겼어요. 뭐 지금 뭐 수축을 해서 인공적인 걸로 됐지만 예.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되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능검의 기출문제에서 이 석탑 쪽을 좀 자세히 보고 좀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다보탑이 되겠고 불국사 이거는 이제 그 발해 영광탑이라는 것이 되겠고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1번과 5번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5층 탑인데 뭐 이제 보통 정림사지에 5층 석탑이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또 5층 석탑도 있어요. 좀 각도에 따라서 이게 뭐 어떻게 보일지는 잘 모르지만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층 석탑인데 잘 모르더라도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탁 봐도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거 뭐 이게 뭐 많이 망가졌겠죠. 3번이 되겠고요. 예, 미륵사지 예, 석탑 백제 무왕 때 기존에는 이제 선화공주 신라 출신이가 아니라 사택 덕적의 딸로 현지 백제 출신인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10번 가와나 사이식에 있던 사실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태조를 곡식더미에 앉히고는 그리고 궁예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는 게 되겠죠. 918년이 되겠고요. 견훤이 막내 아들 능리 아들에서 나주로 달아라 입조를 여쳤다. 마주는 이제 그 후 고려의 영역이죠. 오늘날 전라도 지역이지만 그래서 이제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935년에서 후백제가 많은 936년 요 사이에 견훤이 아들 신감과의 그런 후계가 구도를 놓은 갈등 속에서 유폐됐어요. 김제 금단사에 그러다가 결국 고려로 기부하게 되고 그 이듬해 이제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후삼국을 위한 통일에서 꼭 알아둘 것이 있는데, 자, 제일 많이 나온 것이 927년 공산 전투, 930년 고창 전투. 여기서 고창은 이제 전북 고창이 아니라 안동 지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바로 왕건이. 그렇지만 고창에서는 고려가 또 후백제를 또 무찔렀어요.
그리고 936년 최후의 전쟁인 1, 2천. 이건 이제 신검과 이제 왕건과 이제 귀부한 견훤, 뭐 국력이 이제 분열이 됐겠죠. 예, 당연히 이제 고려가 이기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공산전투 927년. 이때 신승겸, 김낙 등이 전사하면서 한때 위기에 빠졌는데, 이 공산전투가 오늘날 대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신라를 원조하러 갔다가 이런 희생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신라인들의 마음에 들게 되고, 신라는 935년 고려에게 복속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군사제도를 운영한 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종이 나왔어요. 뭐 딱 봐도 뭐 조종 들어가는 나라 국가는 이제 고려 조선밖에 없는데, 조선은 없죠. 고려고 응양군과 용호군, 유기군과 유기 이렇게 돼 있어요. 2군 6기 이게 이제 중앙군 제도죠. 고려에. 그러면은 고려에 대한 통치 제도 이걸 물어보는 건데, 뭐 도병마사 이거 유명하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관리인 제신과 추밀이 모인 합작이군데, 도병마사는 병마 국방 문제를 다루다가 나중에는 이제 도평의사사로 이제 계칭이 되면서 원감사기 때 일반적인 정무도 이제 다루는 최고 기구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는 것은 윤관 하면은 뭐 여진정벌이 되겠고, 동북구성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윤관의 별무반, 예. 신기신부 항마, 예. 별무반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쉽게 볼 수 있고요.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모습. 일제는 왕께서 화폐를 주하여 제추회관 하면 고려고, 화폐 주저가 열심히 나온 거 주전도감, 해동통보, 사만통보, 은병, 바로 고려 숙종 때죠. 고려 시대의 경제 모습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고려 시대 경제 문제는 무역항구 병란도 아니면 시전 감독기구 경지서 이 두 개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병란도 송해상인. 14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나시는 것은 만적이 나왔습니다. 만적이 난 1198년 최충원의 산호죠. 예. 이게 무신집권 그 이후에 그러한 사실이 되는데요. 뭐 무슨 뭐 공주 명학소에 난 그러면 그 이전이 되겠는데, 아무튼 나머지를 보더라도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묘청의 성견천도운동 1135년이죠. 이장염에 난 1126. 자, 이 두 개가 문신귀족 내 어떤 내부 갈등이고, 결국 폭발하는 게, 무신들이 폭발하는 게 1170 정정부가 중심이 된 무신정변이죠. 그 다음에 쌍기의 과거제 시시, 이거 이제 950년 고려 초기 광정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최후는 최충원의 아들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이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황산대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장, 외구 적장 아지발도로 사살했다. 바로 이성계가 되겠죠. 자, 고려말 외구 홍건적 침략 때 이성계, 최영, 이 최무선 요 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 3대 대첩이 있죠. 뭐 최무선은 화포를 이용했으니까 뭐 쉽게 구별되죠. 진포 대첩, 화포를 이용해서. 최영은 홍산대첩, 오늘날 충남 부여 쪽에 있죠. 이성계는 황산대첩, 오늘날 전북 남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성계 하면은 뭐 위화도 회군, 최영 제거 뭐 이게 나오겠죠. 조선건국.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불일, 보조국사, 대각국사, 흑천, 보조국사, 진울, 진각국사, 해심 뭐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잘 모르더라도 도노점수, 정해쌍수 하면 진울이죠. 예. 그 다음에 수선사, 정해결사, 같은 거예요. 예.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예. 불교 개혁운동, 예불독경 참선에 치중하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이승유가 지은 이 책. 그러면은 제왕운기가 되겠죠. 운기니까 운이 나오니까 이건 시가 형태가 되겠고, 제는 황제, 이거는 이제 왕.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 우리는 그것보다 좀 제국으로 자신과 왕이 되죠. 레벨이 좀 다르지만 나란히
중국과 우리 역사를 병기를 해서 우리도 그렇게 오래됐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죠. 예, 고조선의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이 되어 있죠.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 보면 남북국이란 용어, 유득공의 발해고, 사초와 시전기를 바탕 표현하는 거, 조선왕조실록, 금속활자본, 청동전사, 직지심체 요절, 기전체형 형식, 유교사관,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죠. 정답은 3번. 18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것은 고려의 성리학. 자, 안양이 이 땅에 처음 충렬왕 때 성량을 도입을 하고, 이재현은 충선왕 때 이제 그 충선왕이 물러난 다음에 원수도 연경에다가 만권당이라는 것을 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재현과 원예학자 조명부동 이렇게 교육시켰죠. 이색이 이재현의 제자이고 다시 이색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다만 이제 정몽조하고 정도전은 이제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어지겠는데, 자, 그래서 안양 봉사 10조 이거는 뭐 이제 최충원이죠. 무신정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만권당에서. 그래서 이게 3점짜리예요. 충선왕이 이제 세운 이제 연경에다가 세운 원의 수도. 구제학당, 해동공자 최충, 경제문관 재상중 유명치. 이건 정도전 바뀌었네요. 성악 10도 그림 성악 이황 성악지변은 이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은 왕의 재의견했던 사실은 것은 육조 직계제가 부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실시됐다 그러면은 태조가 되겠지만 육교 직계제가 부활이 됐으면 세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의정부를 제끼고 왕과 육조가 직보를 해서 왕의 명령이 전달이 되는 체계이죠. 그러면 세조 때 그러한 걸 찾는 것인데, 세조 때의 업적 중에서 경제적인 것으로 현직 관료에게만 수주지를 주는 직전법이 있죠.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뭐 이렇게 세습되는 이러한 토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20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문화유산.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 어쩌고저쩌고 왕명 출납 그러면 승정원이 되겠고 거기서 일지가 되겠네요. 승정원 일기가 되겠죠. 승정원은 국왕의 비서기관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비국 등록 이건 비변사 등록이고 세 가지 열전 이건 고려사 기전체 양식이지만 본기가 아닌 세가의 왕의 기록을 남긴 거.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옥석 서서 김부식의 삼국사기, 정조가 세손시부터 쓴 이기 일성록, 일성록 승정원 일기,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21번 가기구. 자, 중앙의 경제소와 지방의 경제소의 감독을 맡는 거 유향소가 됐죠. 조선시대 때 사족 사림들의 향촌 자치기구가 되겠죠. 이들의 임원지는 뭐 좌수 별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유향소의 특징은 수령을 보호자하고 교활하는 아전을 이제 규찰하는 거죠. 억제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풍속을 교화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소가 세지면 안 되니까 그 지역 출신으로서 중앙의 고관인 사람이 수도에 머무르는 그러한 연락사무소를 둡니다. 그게 경제소고 유향은 향촌에 있다는 거죠. 유향풍간 여기를 감독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2번 가위물에 대한 설명은 것은 파주 자운서원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율곡 이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에 도산서원 그러면은 이거는 이황이 되겠죠. 그건 뭐 쉽게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군주의 성악에 대해서 성악 집요하면은 이이고 그림으로 된 성학 10도면은 이 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곡 이의에 대한 문제인데, 율곡 이의는 주기론이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개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경장론, 사회 전반전인 개혁이 필요하다. 당시 시대가 위기 시대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돼서 저수란 책을 알아야 되는데 이의 책 중에 바로
동호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수미법을 뭐 주장한다든지 공납의 그 방안으로서 뭐 10만 양병설 뭐 등등등등, 예.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이 황은 동방의 주자죠. 예. 주자서 절여 뭐 이런 것 등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잘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뭐 아닌가 하죠. 불시잡변, 불교 비판, 정도전, 노론의 영수, 북벌주잔, 송시열, 양명하고 있고 강화학파, 정제도, 북한 선비가 진흥에서 순수비를 고정했다, 추사, 김정희.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가상 뉴스. 자, 임진왜란 관련돼서 조명연합군이 평양상 탈원. 요게 많이 나와요. 이게 1993년 1월 초에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 일본군이 바로 또 보복을 만회를 하게 됩니다. 1993년 1월 후반부에 벽제관에서 대패를 시킵니다. 명나라 군들을. 그런데 다시 우리 권율이 이끄는 우리 조선군이 2월에 행주대첩으로 또 왜군을 무찌릅니다. 이후 이제 소강 상태가 되죠. 이제 강화 회담이 열리고, 자, 그래서 그 이후의 사실을 찾는 것인데 이게 1593년이에요. 그러면은 뭐 정유재란 뭐 이런 거 확실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명량에서 정유재란 때죠. 1597년 9월에 명량대첩. 나머지 다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신립이 임진왜란이지만 배수의 진을 지고 싸웠다. 이거는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4일 날 일어났는데 4월 한 30일 뭐 요쯤경에 29일이나 뭐 요쯤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24번. 가나사이 시기했던 사실은 오는 것은 양사가 영창대군 이의를 왕으로 옹립한 설이 또 어쩌고 있다. 그래서 영창대군, 그래서 이걸 뭐 역적 어쩌고저쩌고 역모로 본 것이죠. 영창대군을 죽인 것이죠. 이건 광해군 때죠. 패모 살제. 영창대군을 죽이고 동생인 어머니 뻘이 되는 인목대비를 유폐시켰다. 근데 여기 보면 이괄의 부자가 우두머리라고 이괄이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괄의 난, 인조 1년 때인 1624년에 있었죠. 농공행상에서 뭐에 대한 농공행상? 인조 반정이 대한 것이죠. 1623년. 그럼 뭐 인조 반정밖에 안 붙겠죠. 서인이 일으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밑줄근 이 왕이 정책을 오는 것은 명릉은 이 왕과 인현왕후 장희빈. 그럼 뭐 이건 숙종이 되겠죠. 여기 경신왕국등 뭐 이런 거 나오죠. 등등등등. 자, 그러면은 숙종과 관련된 거 찾는 것인데 군사적인 것과 관련돼서 자 이제 오군영이죠. 중앙군 중에서 오군영 중에서 훈련도 가면 이제 임진왜란 중인 선조 26년에 있었고요. 어영청이 아니라 훈련동암.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때 이제 대거 나오게 됩니다. 이괄의 난 때문에 수도 방위를 위한 어영청, 또 경기도 북쪽 방어를 위한 총용청, 경기도 남쪽 여기를 위해서 수어청. 인조 때 이런 게 나오고요. 자, 하나 남은 게 마지막 궁궐 방위를 위한 거. 숙종 때 금이영이 숙종 8년인 1682년에 세워짐으로써 완성이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쉽게 아닌 것 같아요. 경국대전을 반포, 성종, 나선정벌 조총부대 파견, 효종, 균역법 실시, 영조, 초기 문신제, 정조. 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경제 상황. 금난 정권을 철폐하라. 이게 이제 정조 때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뭐 유기전을 제외한 조치 뭐 저거 나오는데 정조 때니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을 찾으면 됩니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은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발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고액 앞에인 활구, 은병이라고 부르는 거. 아까 뭐 고려시대 숙종 때 나온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7번. 가인물의 한 덩으로 오는 것은 조선후기 풍속화가 미인도, 여자, 부녀자 많이 그리고 도회적이고 양반 분위기, 신윤복이죠.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그러한 분위기. 뭐 어때 여자 나오고 양반 나오고. 월화정인도 4번이 되겠죠. 예.
28번 밑줄근 별난. 경상도 안에서 박교수 진주밀란 때 경상 우병사 백낙신. 이게 진주밀란이죠. 유계춘.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박교수 안에. 이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다.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삼정 이정청 설치. 예. 1862년 철종 13년.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데 그 이듬해 흥선대원을 집권하면서 본격적인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게 됩니다. 29번. 자, 이거 뭐 섬이죠. 강화도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외규장각 병인양령 관련돼 있고 옛무당 예토에서 강화도 조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고 광성보하면 신미양요 때 어제현 장군, 정족상성 병인양요 때 양원수 장군, 초지진 운요 사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쉽게 영국군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데는 이건 거문도죠. 예. 이건 전남 해안가죠. 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미국 상인과 상선이 미국하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협정 관세가 나오는 것이죠. 관세를 미국은 내요. 조미소 통상 조약이죠. 1882년. 근데 여기 보면은 쌀 수출을 금지할 때 1년 전에 알린다. 이게 그 방공령이 규정이 된 것이죠. 이 방공령이 이제 규정이 된 것은 바로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이 됐어요. 또는 이것을 이제 조일 통상장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1883년이에요. 그 이유가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우리에게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일본에게도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세를 내니까 일본도 이제 관세를 내는 쪽으로 바뀌고요. 무제한 유출도 방공령으로 막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조미소 통상 때 최애국 대우 있었죠? 강화도 조약 때는 없었습니다. 맞고요. 갑신정변하고 관련 없고 방공령 시행이 된 맞죠? 재정고문을 둔다. 재정고문.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1차 한일 협약이 되겠죠. 예. 노일전 중인 1904년 8월 메가타가 들어오게 되죠. 정답은 그래서 기억되시니까 2번이 되겠고요. 3점짜리죠. 사절단, 근대 사절단, 미국 공사 부임이던 담내로 보낸다. 갚을 보자. 보빙사. 1883년. 예.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보빙사의 단장이 누구냐면 민영익이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사절단이 누가 대표냐. 근데 나머지가 다 다른데 수신사로 보낸 것은 일본이에요. 1차 수신사 김기소 1816 등등 2차 김홍집. 이게 이제 조선 책량 2차 수신사가 되는 것이죠. 일본에 보낸 거예요. 기기국 이거와 관련된 것은 청에 보낸 영선사입니다. 김윤식을 단장으로 하는. 비밀리에 보냈다. 이거는 조사 시찰단이죠. 일본에 보낸 것이죠. 다 아니기 때문에 유추에서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 32번 밑줄근 이 사건. 개화 정책이란 불가 99년의 차별 이모 곤란이죠. 흥선대원군이 일시 집권하기도 했지만 그렇다면은 이 후속 조치를 알아야 돼요. 청이 진압을 해서 청이 그 대가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일본은 또 일본이 교관 있고 일본 공사 습격 당했다. 따라서 경비 병력을 두어야 된다. 피해 보상하라. 재물보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었다. 33번 가시겠던 사실 오는 것은 자 이제 화약을 체결했으니 전주상에서 동학농민운동과 전개하는 관련돼 있죠. 4단계 중 바로 3단계 전주 화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전 계획을 위해서 농민군은 직강소를 설치하죠. 자치행정기구.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개혁을 실시하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청일 양국군 천수를 주장을 했어요. 농민군이. 근데 일본은 거부를 하고 청을 공격하고 청일전쟁을 하고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군국기무처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복궁 점령에 대해서 동학교도는 해산했는데 다시 한번 또 일어나죠. 이번엔 남북조합이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경복궁 점령하고 관련된 게 잘 나오겠죠. 예, 이게 이제 7월에 있었고 전주화약이 6월에 있었습니다. 남북적 연합이 대략 10월경 2차 분기 그때쯤이 되는 것이죠. 예, 동아군 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34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자 문벌 양반들의 상해 등의 규정 없이 인재를 등용하여 선발한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바로 뭐죠? 그러면은 이거는 다 없앤 것이죠. 공산노비 혁파. 바로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 폐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1차 갑오개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청나라에 의존한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것부터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홍범 14조라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이건 2차 갑오개혁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자르니 이건 단발령이죠. 이건 을밀개혁하고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순서는 가나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5번 밑줄근 관계. 관계가 지계예요. 예. 대한제국식이죠. 광무개혁.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지계 발급이 1901년 지계함을 설치를 통해서 널전쟁 전까지 있었어요. 요 시기의 모습을 찾는 것인데 뭐 그렇게 자세히 몰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하고 관련된 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원수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군권을 황제가 직접 통화를 했고 자, 뭐 나머지는 뭐 한참 전이죠. 영남만인서 뭐 개항 이후 뭐 남영군 이거 흥선대원군 시절 집권 시절 1868년 제너럴 시모로 1866년 병인령 통신사 뭐 옛날 얘기죠. 예, 통신사가 이제 조선왕이 1607년에서 1811년까지 파견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이거 추원 관제가 나와요. 법령 뭐 어쩌고 이런 거 의회로 이제 개편한다는 것이죠. 바로 헌의 6조에 나오는 내용이죠. 관민공동회 독립협회가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해서 이제 참정권을 이제 확보하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지역했던 민족운동 각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데 최초의 이민자예요. 사탕수 노동자. 하와이 이민이죠. 그럼 미주, 미국 지역 이쪽과 관련된 것이 되겠죠. 그럼 나올 게 뻔하죠. 미주 쪽에서는 이제 하와이 쪽에서 이제 나온 게 박용만의 대조선 국민군단 1914년 박용만. 그 다음에 요거보다 앞서서 한국 조선인들의 단체가 다 합병이 돼요. 하나로 기존에 난립했었는데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그거는 하와이가 아니라 여기 있었던 대한인 국민이라는 단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38번 국권의 침탈을 피는 중명전 이렇게 되었는데 이토히로가 외교권을 박탈했다. 을사조약이죠. 통감부 설치. 정답은 3번. 39번 교사의 질문. 항복 광복군이 충칭에서 1940년 9월에 창설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활동을 찾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보는 게 이 정부라고 생각,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걸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5번이죠. 한일관계 사료집. 또 뭐 언론으로는 독립신문. 뭐 이런 거 있었고, 연통제 교통국 뭐 이런 거 등등등 이런 거 나오면 돼요. 나머지는 다 쉽게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후의 역사니까 죄송해요. 시기적으로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번이 아니라 바로 삼균주의를 기초하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1941년 11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시기를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시정부 관련된 것이 이제 5번도 맞지만 이거는 임시정부 임정 초기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됩니다. 40번 다음 법령. 자, 태형이 나와요. 조선에게만 적용이 되는 조선 내지라는 태형령. 그러면 이게 1912년에서
1920년 이때까지 존속을 했는데 1910년대 무단 통치, 헌병경찰 통치 시기랑 일치하게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조선 청년 독립단 이 사람들이 동경에 있죠. 유학생들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거죠. 1919년. 그렇다면 뭐 이어서 3.1운동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민족대표 33일의 독립선언서 이게 되죠. 뭐 48년이면 무호 독립선언이 되는데 33명이니까 예,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민주군 이 운동 공평 백정에 대한 권익법 이거 뭐 형평운동이죠.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 1923년 이거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예, 지역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43번 얼굴만 봐도 626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264 심훈 윤동주 뭐 이런 분들 얼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활동도 했었죠. 이 사람의 유명한 항일 시 뭐 절정이라든지 광야 이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되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가부대 활동. 자, 영릉가 전투 나오죠. 1940년대 항상 한중 연합작전. 이게 1930년대 초 한중 연합작전 북만주와 남만주 정리하고 북쪽에서는 지청청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예, 이건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쌍사대동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남만주 쪽에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있죠. 영릉과 흥경성, 영흥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 흥경성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밑줄근 의거. 윤봉길의 상하홍 의거에서 다리가 잘라서 이렇게 항복을 했다는 것이죠. 윤봉길 한길 의거, 뭐 한일애국단 김구가 조직을 했고 또 다른 요원 이봉창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기자의 회견의 배경. 자, 12월 29일 신탁 통치에 관한 질문에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4개국 1945년 12월 이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리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정과 물어보는 것인데 이 4개국 친탁 통치가 문제가 돼서 이후 이제 찬탁 반탁 좌우 간의 대결이 심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요지는 뭐냐면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나중에는 이 둘이 협의를 해서 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신탁 통치를 이제 뭐 4개국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임시정부 수립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나사이 시기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이거 6.25 전쟁과 관련된 거지. 북한군의 공격에 낙동강 방어선수는 일사단 어떻게 돼 있어요. 8월 3일부터 1950년이 되겠죠. 예. 낙동강 전선이 됩니다. 최대 위기죠. 자, 그런데 개성에 열린 첫 정상회담, 이제 휴전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딱 1년 후라고 보시면 돼요. 51년 예비회담이 6월, 그다음에 본회담이 이제 7월부터 열리게 됩니다. 딱 1년 후가 되는 것이죠. 요 사이에 했던 일. 자, 나오기 뻔하죠.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 그 다음에 10월 말 11월 이제 중공군 참전. 그 다음에 일사후퇴. 예, 이건 1951년이죠. 서울 제함당. 이런 것 등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요때쯤에 대규모 철수작전, 흥남 철수작전이 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 조심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에 있었어요. 이건 뭐 휴전 협정도 안 나왔으니까 더 뒤니까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8번. 이것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죠. 그럼 이건
67년에서 71년 요 사이가 되겠죠. 자, 이때 박정희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도로, 공장 이런 거 건설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부고속국도죠. 1968년부터 시작해서 70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예. 뭐 공업단지라든지 포항제철 뭐 이런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49번 민주화운동 4개가 있죠. 니무르이라는 인공이 나오면은 윤상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박상원 대변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죠. 원인은 신군부의 5.17 비상계엄 확대와 여기서 저항을 한 것이 되겠죠. 4.13 호원초치 표구 이건 6월 민주항쟁. 12도중 이한열 희생 이것도 이제 6월 민주항쟁. 장면 내각 출범 이건 4.19의 결과물이죠. 3회 민주국선언 1976년 이거는 반유신투쟁 이런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50번 통일노력 문제죠. 7.4 남북회 합의서 6.15 공동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한중 수교. 북방 외교가 관련된 것이죠. 한중 한러. 이거는 노태우 정권 때가 되겠고 노태우 정권과 관련된 것은 남북 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또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엔 동시가입 이게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게 했지만 빨리빨리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탁 봐도 이것이 출제 의도가 뭔지 이런 것 등을 앞으로 더 이제 3회 정도 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